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주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 시험 발사체가 발사될 예정이죠. 네.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28일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날씨와 같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발사 날짜는 전날 다시 한번 정하게 되고요. 발사 시간은 발사 당일에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지난달 이제 25일이었고 이제 예정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뉴스로 보도를 많이 해드렸지만 엔진 시험 발사체라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여러 가지 부품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인 이 75톤급 액체 엔진의 성능을 검증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그 엔진 가운데 하나를 쏘아 올려보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엔진이 탑재되는데 그중에서 한 기의 엔진을 시험적으로 성능을 검증해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누리호에는 몇 가지의 엔진이 탑재되는 건가요? 네, 일단 누리호 본체는 총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5톤급 엔진 4기가 묶여있는 1단이 있고요. 75톤 엔진 1기로 구성된 2단, 그리고 7톤급 엔진 1기로 구성된 3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5톤급이 총 5기인 거고 핵심은 75톤급 엔진인 거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번 시험 발사에서는 그중에 하나만 날려봐서 제대로 성능이 돼 있는지를 검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발사와 이번 시험 발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실제 누리호와 시험 발사체는 규모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시험 발사체의 높이는 25.8m, 지름이 2.6m 정도인데 실제 누리호 높이의 한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를 두고 누리호 시험 발사다 이렇게 부르니까 마치 2021년 본 발사를 앞두고 누리호를 시험적으로 한번 날려보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엄연히 다른 거죠. 이번 시험 발사는 엔진 하나만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뭐 누리호의 어떤 완전체를 미리 한번 뭐 리허설 수준으로 날려보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리호에는 말씀드렸듯이 1단에 4개의 엔진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엔진을 묶는 것을 클러스터링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4개를 묶는 것 자체도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이고요. 1단에 있는 4개의 엔진이 잘 묶여 있다고 해도 이 4개의 엔진이 동시에 잘 작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발사에서 이 엔진 4개에 비슷한 동일하게 연료가 주입이 돼서 같은 시간 안에 타올라야 하는데 4기 중에 하나라도 0.1초라도 이게 늦어진다면 누리호는 이제 발사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잘 모르겠지만 버튼 한번 누르면 그냥 똑같이 나오는 줄 아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8일 날 이 엔진 하나가 이제 성공하더라도 이 나중에 누리호 발사를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험 발사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2021년 누리호 본 발사를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뭐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만일 뭐 시험 발사체가 제대로 성능 검증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이 누리호를 우주로 보내는 하나의 과정에서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누리호에 앞서 2013년 나로호 때는 이 엔진 기술을 러시아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사실 뭐 엔진의 이런 성능을 검증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누리호는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엔진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는 그 단계 자체도 사실 우리나라 우주 산업에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이 75톤급 엔진이 잘 작동을 하느냐 이걸 알아보는데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엔진이 제 기능을 하는지 알려면은 평가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그 기준으로 제시를 한 것이 엔진 하나가 140초 동안 안정적으로 연소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제한을 둔 건데요. 140초 이상 연소가 됐을 때 이 누리호가 제대로 된 그 궤도를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 그대로 엔진 하나의 성능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꼭 140초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130초 정도 연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성능을 검증하는데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었다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네. 130초 탔다고 해서 실패다라고 단정짓지 않겠다라는 것이 과기부의 설명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인 140초를 넘어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연구 과정이기 때문에 뭐 성공 실패 둘 중에 하나라고 판단할 건 아니다.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 아침 무척 쌀쌀했죠. 출근길에 맞아요. 저도 추웠어요. 많이 너무 추웠는데요. 추워요. 네. 전국에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진짜 올 여름에 한창 더웠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렇게 추워졌는데 한창 더울 때 이렇게 더우면 겨울에는 또 엄청 추울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그게 북극 한파가 원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례적인 추위가 좀 나타날 것이다라는 12월 전망도 있었고요. 근데 네. 그 원인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북극 한파인데요. 네. 북극 한파는 말씀하신 대로 여름의 기온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네. 여름에 너무 추우면 이렇게 북극 한파 때문에 겨울에 엄청난 추위가 몰려온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폭염은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지구가 네. 따뜻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겨울 추위는 왜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올여름 북극의 기온이 상승을 했죠. 이렇게 네. 북극 기온이 상승하면 북극의 고기압은 낮아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북극과 중위도 지역의 그 기압 차이가 별로 생기지 않게 되면서 네. 문제는 이때 제트 기류가 함께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제트 기류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이 제트 기류는 극지방의 추운 공기를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일종의 뭐 울타리 역할을 한다라고 예. 할까요? 그런데 이 제트 기류가 내려오게 되면서 극지방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단순히 생각했을 땐 여름에 날씨 더워지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예. 결국 온난화로 극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겨울 온도까지 이례적인 한파가 나타나는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안 그래도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오늘 출근할 때도 장갑을 끼고 왔거든요, 벌써. 아, 장갑도 꼈어요. 네. 예. 근데 초겨울부터 이렇게 추워진다고 하니까 걱정이에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이제 12월 이후에는 조금 누그러진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 어떤 겨울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북극 한파도 있지만 엘니뇨도 있거든요. 네. 엘니뇨는 이 동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하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에는 이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이것도 지구 온난화 현상 가운데 하나지만 네. 12월에 이렇게 엘니뇨가 나타나게 되면 한반도는 되게 좀 따뜻해진다. 따뜻한 겨울이 나타난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올겨울 우리나라 한반도에 이 엘니뇨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12월 반짝 추위를 좀 지나고 나면 조금 추위는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건 다행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번 겨울에 눈이 좀 많이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겨울 한파가 심하면 보통은 내륙보다는 해안 지방에 눈이 많이 내리는데요. 그러니까 한파가 심하게 나타나는 12월에는 폭설이 좀 전망이 돼 있습니다. 해안 지역 가운데서도 서해안에 특히나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예보에 신경을 쓰셔서 주의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정말 올 여름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좀 들끓으면서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었는데 겨울에도 한파가 있다고 하니까 또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니까 걱정인데요. 더 늦기 전에 강력한 온난화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